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논현동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2년 전 재혼을 했습니다. 지금은 누가 보아도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지만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참 우여곡절이 많았죠. 지금의 남편과 다르게 전 남편이 정말 말도 못할 개차반이었거든요. 저를 두고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상간녀가 자기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유로 시모아 짜고 저를 내쫓으려 했으니까요. 그때 당한 수모를 생각하면 참담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물론 전 남편과 시원하게 이혼을 하고 위자료까지 받아내긴 했지만요. 그런데 이혼 후 저에게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자기 아들이 바람을 피워 저와 이혼을 해놓고 옛 시모는 제 인생에 끼어들어 죄를 뿌리려 했으니까요. 아주 제 인생을 망치기 위해 작정을 했더라고요. 물론 제가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제대로 혼을 내주긴 했지만요. 사실 전 남편과 저 사이에는 아이가 없어요. 결혼 생활 5년 동안 아이를 가지기 위해 노력을 안 해본 것은 아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계속해 아이가 생기지 않았죠. 물론 전 남편과 병원을 가 제대로 검사해 볼 생각을 안 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때마다 전 남편은 제 탓을 하더라고요. 자신은 건강하다면서 저에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였죠. 제가 전 남편과 결혼했던 나이가 34살이었는데 요즘은 그 나이에 결혼해도 늦은 나이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때는 조금은 늦은 축에 속했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저한테 문제가 있는지 여러 번 병원에 가 검사를 해보기도 했지만 병원에선 저한테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노력 끝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인지 전 남편은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가정이 소홀해지더니 어느 순간부터 회사 일이 바쁘다며 외박을 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리곤 자식이 없는 이유로 제 탓을 하며 차마 입에 담지 말아야 할 말들까지 저에게 하기 시작했죠. 그날은 전 남편이 출근 전 밥을 차려주고 같이 먹고 있는데 저를 보자 한숨을 푹푹 쉬더니 제 가슴에 비수가 되는 말을 뱉었습니다. 이래서 나이 많은 여자랑은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늙어서 아이도 못 가지는 여자를 내가 뭐가 좋다고 결혼을 한 걸까?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다 못했다. 아이도 못 가지면서 어떻게 나랑 결혼할 생각을 했냐? 진짜 양심도 없이 뻔뻔한 여자 같으니라고. 내가 말했지. 내가 병원 가서 한두 번 검사한 것도 아니고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나보고 건강하다고 했다고. 그러는 당신이야말로 어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아직 생기지 않는 거 아니냐고. 뭐? 뭐? 참, 지금 나보고 고자라고 하는 거야? 웃기고 있네. 이 여자야, 나야말로 아주 남자답고 건강한 몸이라고. 그런 내가 왜 미쳤다고 병원을 가냐? 당신이야말로 병원도 안 가보고 몸에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는데? 당신 하는 말이 지금 앞뒤가 맞는다고 생각해? 병원 안 가도 확인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그러니까 아이 못 낳는 죄는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 뭐라고? 아이 못 낳는 죄인? 이 그지 같은 자식. 저는 너무 화가 나 먹고 있던 콩나물국을 들어 전 남편 얼굴에 부어버렸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보고 아이가 없어도 괜찮으니 둘이 행복하게만 살자고 이야기하더니 그 말은 전부 거짓이었나 봅니다. 그러나 전 남편은 정말 비겁한 인간이었어요. 제가 자기 얼굴에 콩나물국을 부었다는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바로 일렀는지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해 노발대발했으니까요. 늙어서 아이도 못 낳는 것이 우리 아들이 같이 살아주면 조용히 입 다물고 살지는 못할 망정 감히 귀한 우리 아들 얼굴에 콩나물국을 부어?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어머니,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보고 아이 못 낳는다면서 죄인이라고 그랬다고요. 시집 와서 편하게 우리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 쓰면서 아이도 못 낳으면 그게 죄인이지 뭐가 죄인이냐? 어머니, 어떻게 그게 전부 제 잘못인가요?
남편에게 문제가 있어서 아이가 안 생기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닥쳐! 우리 아들이 문제가 있긴 뭐가 있어. 남자는 늙어서도 아이 가질 수 있는 거 모르냐? 그러나 여자는 틀린다. 아무리 병원에서 네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했어도 전부 네가 나이 먹고 늙어서 안 생기는 거라고. 뭘 알고서나 떠들어야지. 너 다시 한번 우리 아들한테 함부로 했다가는 내가 그때는 진짜 가만히 안 둘 테니까 그렇게 알아. 알겠어? 그때는 정말로 모든 게 제 탓인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에다 전남편까지 그러니 정말 제가 나이가 들어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건 아닌지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것보다 더욱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생각에 지금처럼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모든 걸 제 탓으로 몰고 가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르고 전 남편이 저에게 자기는 결코 불임이 아니라며 큰 소리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제 인생을 뒤흔들 아주 충격적인 이유로요. 집안 청소를 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팸 전화인가 하는 생각에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 연달아 전화가 걸려왔고 결국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윤지우 씨 되시나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언니, 안녕하세요. 저 영태 오빠 만나고 있는 오빠 여자친구 박진선이라고 해요. 더 긴 말하지 않을게요. 오빠랑 저 많이 사랑하는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언니가 그만 오빠랑 헤어져 주세요. 저 오빠랑 결혼할 거예요. 왜냐하면 전 언니랑 다르게 확실하게 오빠와 결혼해야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상간녀가 저에게 다짜고짜 전화해 전 남편과 바람 피운 사실을 알리며 먼저 이혼을 해달라 당당히 요구해왔던 거였습니다. 게다가 제가 믿지 않을까봐 그런 것인지 그동안 전 남편과 바람 피우며 찍었던 사진들까지 제 핸드폰으로 직접 보내줬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상간녀를 만나게 되었는데 상간녀가 제 앞에서 사진 한 장을 내미는 것이었어요. 바로 그건 아기 초음파 사진이었죠. 제가 언니랑 다르게 오빠랑 결혼해야 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이게 바로 그 이유예요. 저 오빠 아이 가졌거든요. 벌써 임신 3개월이래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자꾸만 배도 나오고 먹고 싶은 것도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아, 언니는 살면서 한 번도 임신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요. 오빠한테 들어보니 언니 불임이라면서요? 그래서 지금까지 둘 사이에 아이도 없고. 오빠도 참 대단해요. 아이도 못 가지는 여자를 지금까지 데리고 산 걸 보면? 저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상간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상간녀의 얼굴에 물을 뿌려버렸습니다. 남의 남편 꼬셔서 바람 피운 주제 어디서 말이 많아. 그리고 뭐? 임신 3개월이라 배가 나와? 어이가 없어서. 그건 아이가 생겨서 배가 나온 게 아니고 네가 많이 처먹어서 나온 똥배겠지. 너야말로 아이 엄마라는 게 무식하게 아직 그것도 몰랐냐? 그리고 아이 가졌다면서 그 하마 같은 몸매로 짧은 미니스커트에 높은 하이힐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네 모습을 좀 생각하고 어울리는 옷을 입어. 옆에서 보는 내가 다 창피하니까. 언니, 지금 말 다 했어요? 그리고 내 몸매가 어때서? 우리 오빠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날씬하고 예쁘다고 했다고. 그거야 젊은 년 꼬시려고 네 오빠라는 그 인간이 헛소리 좀 한 거겠지. 그리고 내가 지금 딱 한마디만 할게. 난 이혼 못 해주니까 어디 네 자식 바람 피워서 상간녀가 낳은 자식으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서 평생 살아봐. 잠깐만요. 이혼은 안 해주겠다니. 그러면 저랑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하라고요? 평생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거야 네가 알아서 할 문제고. 일은 네가 저질러 놓고 왜 나한테 물어? 원래 남의 남편 바람 피워서 아이 가지면 다 이렇게 되는 거란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 그리고 전 그때 바로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욕이란 욕은 전부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황당한 것은 전 남편 놈이 저에게 잘못했다고 빌기는커녕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제가 마음 아프게 했다면서요. 그리고 그 싸움은 전 남편이 퇴근한 집에서도 이어졌죠. 홀몸도 아닌 사람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임신한 우리 진선이 얼굴에 물까지 뿌렸다면서? 그러면 내 남편이랑 바람 피운 것한테 물 뿌리지. 무슨 상이라도 줄 알았냐? 당신 불임이 아닌지 병원 안 가도 확인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하더니 그 방법이 바람 피워서 다른 여자 임신시키는 거였어? 그리고 다른 여자 임신까지 시킨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네 놈이 그럴 자격이나 있다고 생각해? 뭐? 놈? 지금 나한테 놈이라고 했냐? 그러면 너처럼 인간 같지도 않은 쓰레기한테 놈이라고 하지 뭐라고 부르는데 이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놈아. 좋아. 놈이라고 그러든 쓰레기라고 하든 이젠 상관없으니까 다 필요 없고 빨리 이혼이나 해줘. 우리 진선이 아이 낳으면 내 호적에도 올려야 하고 어서 이혼해 달라고. 이혼 같은 소리하고 있네. 난 죽어도 이혼 못 해주니까 그렇게 알아. 어디 네 그 진선인지 하마인지 하는 애 데리고 열심히 살아봐. 그리고 너 오늘 나한테 혼 좀 나봐라. 내 가슴에 못 박은 만큼 너도 아파보라고. 물론 폭력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란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날만큼은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 놈의 어깨를 물고 머리끄덩이를 잡고 대차게 혼내주었어요. 그러니 나중에는 아픈지 자신이 잘못했다고 울더라고요. 제가 손을 놓자마자 저 같은 여자랑은 못 살겠다면서 상간녀와 살겠다고 짐을 싸서 나가버렸지만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전 남편 놈은 시어머니에게 또 모든 일을 일러 바쳤습니다. 비겁하게 자기가 바람 피운 내용만 빼버리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화가 많이 나셨는지 꼭두 새벽부터 저희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네가 우리 아들 때렸냐? 아이도 못 낳는 것이랑 살아주는 우리 착한 아들을 네가 뭔데 때려? 배은망덕한 것도 유분수지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어머니가 뭘 모르시나 본데 지금 그 사람 바람 피웠다고요. 그것도 저보다 15살이나 어린 것이랑 바람나서 아이까지 생겼어요. 그런데 그걸 제가 어떻게 참아요? 어머니는 참으실 수 있겠어요? 뭐라고? 아이가 생겼어? 그 이후 제가 하소연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시어머니의 모습에 저는 그래도 시어머니는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느끼나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알겠다면서 바로 시댁으로 돌아갔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 말에도 묵묵히 듣고 있던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전 남편이 계속해 저에게 문자나 전화로 이혼해달라고 괴롭히는 며칠 후 시어머니가 직접 저희 집에 다시 찾아왔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집에 찾아오더니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긴 말하지 않겠다. 네가 그만 물러나라. 우리 영태랑 헤어져. 아직 뱃속에 있지만 하나밖에 없는 내 귀한 손주 첩의 자식으로 만들 수는 없다. 그리고 내가 둘째 아가 만나보니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너랑은 다르게 싹싹하니 제법 예의도 바르더구나. 나는 너보다 그 아이가 내 며느리로 더 좋더구나. 어머니 지금 저 몰래 그 여자애 만나고 오신 거예요? 어떻게 어머니까지 그러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누구 좋아하라고 제가 이혼을 해주는데요. 그러게 네가 아이만 가졌어 봐라. 우리 영태가 바람을 피웠겠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네가 우리 아들 애를 낳아주던가. 이번 일로도 확실해지지 않았니? 결국 너희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없었던 것도 우리 아들 문제가 아니라 지우 너한테 문제가 있었다는 게. 좋은 말할 때 이혼하는 게 좋을 거다. 만약 우리 귀한 손주 첩의 자식으로 만들었다가는 그때는 내가 정말 너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사실 제 인생이 지옥이 되든 말든 전 끝까지 남편과 이혼을 해주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남편과 바람 피운 상간녀에게 해줄 최고의 복수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차라리 속 시원하게 이혼해주고 제 인생을 찾아 저 스스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수라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남편이며 시어머니며 저런 인간들 때문에 더는 제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알겠어요.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남편과 이혼할게요. 그게 정말이냐? 아유, 아주 잘 생각했다. 지금이라도 너도 정신 차리고 네 인생 살아야지 않겠어? 이렇게 쉽게 해결될 일을 영태 그놈은 뭐가 겁이 나서 네가 이혼을 해주지 않을 것 같다면서 전전긍긍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저 그냥은 못 헤어져요. 아무리 생각해도 정신 차리고 인생 제대로 살아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남편이랑 어머니 같아서 저 이혼하면서 남편이나 상간녀, 어머니 정부 소송 걸어서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제대로 받고 이혼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각오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것이 누구한테 소송을 건데? 지금 누구 때문에 우리 영태가 바람나서 이 사단이 났는데? 그거야 머리가 나빠서 양심도 없고 생각도 없는 멍청한 어머니 아들 때문에 이 꼴이 난 거죠. 누구 탓이 아니고요. 이 세상 사람들 전부 아내가 아이 못 갖는다고 바람 피우지 않거든요. 처음부터 어머니가 잘못 키워서 그 인간이 인성이 바닥이라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본인 자식을 얼마나 개차반으로 키운 건지 스스로 반성하시며 사세요. 저는 시어머니를 집 밖으로 바로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대로 제가 아이를 못 가진다는 이유로 괴롭힌 전 남편이며 시어머니 그리고 상간녀에게까지 전부 소송을 걸어 위자료까지 톡톡히 받아내고 갈라서게 되었죠. 물론 전 남편에게 재산 분할까지 확실히 받았고요. 그리고 전 남편과 이혼 후 하도 억울해서 병원으로 찾아가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정말로 제 몸에 이상이 있어 그동안 임신을 못한 건죠. 윤지우 씨 아주 건강하신데요? 난소 나이도 30대 초반이고 자궁도 아주 건강해서 아무 이상 없어요. 임신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 문제 없을 것 같네요. 그러면 남편과 결혼한 5년 동안 왜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걸까요? 원래 두 사람 다 건강해도 아이를 늦게 가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검사도 필요하고 이런 말을 쉽게 드리긴 뭐하지만 남편분께 이유가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혹시 모르니 더 늦기 전에 남편분 병원에 와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 해요? 선생님, 그러면 저한테는 정말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저 아이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윤지 씨한테 아무 문제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검사 받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전 산부인과를 당당하게 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닫게 되었지요. 전 남편과 제가 아이를 가지지 못한 이유는 제가 아닌 바로 전 남편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요. 선생님은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했지만 제가 볼 때 전 남편은 불임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간 아이를 가지기 위해 숱한 노력을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은 걸 보면 말이에요. 그러니 조금 궁금해지더라고요. 전 남편 놈이 정말 불임이라면 상간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전 남편 아이가 아닐 텐데 도대체 상간녀는 누구의 아이를 가지고 전 남편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상간녀의 아이가 전 남편의 아이가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전 남편과 시어머니가 어떻게 나올지 몹시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동안 저를 못살게 굴며 자식 타령만 하더니 아마 제대로 충격을 받게 될 겁니다. 제가 직접 뭘 한 것도 없는데도 제대로 복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 남편과 이혼 후 친정에서 엄마와 생활을 하게 되었죠. 사실 저희 친정아빠가 몇 년 전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친정에 사셨거든요. 그런데 사람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더니 바로 저의 인생도 그랬어요. 저는 전 남편과 이혼 후 절대 제가 다시 누구를 만나 결혼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뜻밖의 인연이 엄마가 수술을 하기 위해 입원한 병원에서 벌어졌습니다.
저희 엄마가 무릎 관절이 좋지 않으셔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엄마가 쓰던 병실이 2인실이었거든요. 거기엔 엄마 또래 여사님도 무릎 수술을 위해 입원을 하고 있었는데 딱 봐도 잘 사는 집 사모님 같았어요. 입원할 때부터 그 여사님을 챙기는 간병인까지 미리 대동하고 왔으니까요. 입원을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사님은 저희 엄마처럼 남편분께서 먼저 돌아가시고 하나뿐인 아들과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들분이 사업을 해서 바쁘고 코로나 때문인지 주말에만 잠깐 찾아와 면회를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멀리서 우연히 몇 번 얼굴을 본 적이 있었죠. 그런데 아무리 간병인이 있다고 해도 자식도 없이 혼자 있는 여사님을 보며 저희 엄마 생각도 나고 해서 제가 살뜰히 챙겨드렸거든요. 그러다 저와 엄마, 여사님, 그리고 간병인 4사람은 자연스레 친해지게 되었고 서로의 속사정까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사연을 알게 된 여사님은 가슴 아파하며 많이 안타까워하셨죠. 그런데 처음에도 여사님을 보며 평범한 사람은 아닐 거로 생각했는데 제 예상이 맞았는지 며칠 저희 병실에서 지내던 여사님은 VIP 1인 병실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VIP 병실에 아직 환자분이 있어서 옮기지 못하고 2인실에서 저희와 생활하며 저희와 지냈던 거였죠. 그런데 여사님이 병실을 옮기기 전 저를 붙잡고 저도 깜짝 놀랄 뜻밖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치우 씨,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내가 이 말을 안 하고 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지우 씨, 혹시 괜찮으면 우리 아들이랑 한번 만나주면 안 될까? 우리 아들 잘 나가는 사업가라서 돈도 잘 벌고 성격도 좋고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인물도 정말 좋아. 그냥 부담 갖지 말고 소개팅 한다고 생각하고 한 번만 만나주라. 빈말이 아니라 내가 우리 지우 씨 며느리 삼고 싶어서 그래. 내가 너무 욕심이 나서 다른 사람한테 뺏기면 너무 배가 아플 것 같아. 서로 친해져 서로의 사정을 전부 알다 보니 여사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분의 경우도 저와 이유는 다르지만 전 부인과 이혼한 상태였어요. 여사님 아들분이 사기 결혼 비슷한 걸 당했더라고요. 아들분의 전 부인은 결혼 전까지만 해도 참하고 좋은 여자인 척 연기를 하더니 결혼하고 나서 목표를 이룬 것처럼 180도 변했다고 해요. 아들분은 간절하게 아이를 원했지만 전 부인은 아이를 원치 않았는지 아들분 몰래 피임약을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들분과 여사님에게 막대하는 것은 물론 밖에 나가 사업하는 아들분을 제대로 챙겨주기는커녕 결혼 후 밥 한 번 차려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치도 아주 심했다고 하던데 더욱 기가 막혔던 것은 저희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아들분의 아내도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분은 참다 못해 이혼을 하게 되었고 아내분의 행동이 괘씸해 돈이 많아서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소송까지 해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까지 받아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여사님의 아드님도 저와 비슷한 아픔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었죠. 여사님도 너무 좋은 분이고 멀리서 몇 번 본 게 전부였지만 제가 봐도 여사님의 아드님은 인상도 좋고 괜찮은 분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전 남편에게 당한 상처가 커서인지 쉽게 만나겠다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누가 보면 당장 나가겠다고 하라고 할 만큼 너무 좋은 자리였는데도 말이에요. 그러자 제 곁에서 그 이야기를 듣던 저희 엄마가 나섰습니다. 지우야, 인생 뭐 있냐? 지금 당장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김 여사가 자기 아들 한번 만나보라고 하는 거잖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또래 친구 만나 밥 먹고 온다고 생각하고 다녀와. 지우 씨, 자기 엄마 말이 맞아. 박 여사 말처럼 그냥 잠깐 또래 친구 만나서 오랜만에 맛있는 것도 먹고 콧바람도 쐬고 온다고 생각해. 내가 장담하건대
우리 아들 딱 한 번만 만나보면 지우 씨도 분명 생각이 달라질 거야. 저희 엄마와 여사님의 권유에 저는 그렇게 지금의 재혼한 남편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김 여사님께서 지금은 저희 새 시어머니가 된 것이었죠. 그런데 남편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저를 보자마자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말로는 전부인과 이혼 후 7년 동안 일에만 빠져 단 한 번도 여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그 전에도 시어머니 병원에서 저를 멀리서 보며 마음에 들어 했었다는데 처음 만난 날 가까이서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줄 몰라 안절부절 못했다고 해요. 그렇게 남편과 만난 첫날 조금 어색했지만 즐겁게 데이트를 하게 되었고 시어머니의 말처럼 저는 남편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되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난 지 8개월 정도 되었을 때 남편이 먼저 저에게 청혼을 해오더라고요. 그런데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남편이 막상 청혼을 해오니 전 걱정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저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혹시 남편과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을 알기라도 한 것처럼 남편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지우 씨, 저 아이 없어도 괜찮아요. 전 지우 씨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좋은 사람과 평생 함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제가 전 사람과 이혼하면서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우 씨, 아무 걱정하지 말고 저한테 와요. 제가 앞으로는 지우 씨 눈물 흘리지 않고 행복하게 해줄게요. 정말 그래도 돼요? 예, 지우 씨, 저만 믿으세요. 네, 그럴게요. 저도 민재 씨라면 용기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아봐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죠. 저희 엄마며 새 시어머니까지 기뻐하신 건 두말할 것도 없고요. 하지만 저는 아이를 워낙 좋아했기에 신랑과 결혼을 준비하면서 함께 먼저 산부인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나이도 있고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가주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병원 검사 결과 신랑이며 저 아무 이상 없이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결혼식을 준비하며 혼인신고부터 하고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순서가 좀 뒤죽박죽이 되었지만 남편 사업 때문이기도 하고 결혼식 준비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니 혼인신고를 하고 임신 준비를 하면서 아이를 먼저 가질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일단 저희 신혼집은 시어머니께서 마련해 주셨는데 남편이 언제 다시 결혼할 줄 모른다고 생각하신 것인지 시어머니께서 60평대의 아파트를 이미 구해 놓으셨던 겁니다. 이미 인테리어 공사까지 끝낸 곳이라 집안에 살림만 채우면 되었는데 그것도 시어머니가 업자를 불러 제 취향을 말씀드리니 일주일 만에 그 넓은 집 살림들이 전부 채워지더라고요. 제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시어머니께 죄송해하니 시어머니는 저한테 남편과 결혼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우니 저는 그냥 맨몸으로만 오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나 저희 친정엄마나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몸둘 바를 몰랐죠. 그리고 사실 저나 신랑은 재혼이기도 하고 해서 전 결혼식까지는 바라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저 빼고 저희 친정엄마며 시어머니, 게다가 남편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더욱이 남편은 자기한테 소중한 사람이 시집을 와주는데 어떻게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같이 살 수 있겠냐며 인생에 다시 없을 마지막 결혼식을 아주 멋지고 성대하게 치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편을 따라 열심히 결혼식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얼마 후 전 정말로 꿈에 그리던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남편은 아무리 늦더라도 제가 해준 밥이 좋다며 저녁은 꼭 집에 와서 먹었는데
그날은 남편과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었거든요. 그런데 맛있게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제가 갑자기 속이 메스꺼리고 구역질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전 헛구역질을 하며 화장실로 달려가게 되었고 남편도 걱정이 되었는지 저를 따라 나왔습니다. 자기야, 괜찮은 거야? 괜찮아. 그런데 요즘 계속 이상하네. 자꾸 졸리고 속도 미스거리고. 나 어디라도 아픈 건가? 그 말에 남편은 급하게 옷을 챙겨 밖으로 나가더니 얼마 후 임신 테스트기를 사들고 오더라고요. 전 남편과 오래 살면서 계속 임신이 안 되었기에 아무리 그래도 아이가 그렇게 빨리 생길 수 있나 생각했지만 남편의 성화에 임신 테스트기로 검사를 하게 되었고 정말로 임신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너무 기쁜지 저를 안고 좋아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와, 나도 이제 아빠다. 세상 사람들, 여기 보세요. 우리 예쁜 아내가 임신했어요. 자기 창피하게 왜 그래? 그만해. 여보, 정말 고생했어. 너무너무 고마워. 내가 당신이랑 우리 아이 위해 더 열심히 살게. 그 말에 저는 그만 펑펑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전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며 임신을 못한다고 구박받았던 서름이 한순간에 눈 덮듯 사라지는 것 같았죠. 그리고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 다음날 남편과 함께 산부인과에 가서 확인해 보니 임신 10주째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친정엄마께 임신한 소식을 알렸고 두 분 다 저보다 더 크게 울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제 내 인생의 힘든 일은 다 끝났구나. 앞으로는 행복하게 사는 일들만 남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요. 전 남편이며 저를 괴롭히던 예전 시어머니며 그간 제가 당했던 고통이 이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했던 말이 있듯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을 뜻밖의 장소에서 만나고 맙니다. 태어날 아기의 물건을 보러 집 근처 백화점에 들르게 되었는데 거기서 예전 시모와 우연히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어차피 예전 시모와는 끝난 사이고 모르는 척 지나가려는데 예전 시모가 먼저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건네더라고요. 네가 이런 대낮에 백화점에는 웬일이냐?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고 밥 벌어먹고 살려면 지금 한창 일하기도 바쁠 시간인데 혹시 아직까지 일자리도 못 구해서 집에서 놀고 있는 거냐? 그거 아주 꼴 좋다.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더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가 보네. 아줌마, 고생은 무슨 고생이요? 일 안 하고도 편히 먹고 살 수 있는데 제가 뭐하러 일을 나가요? 아줌마? 그건 그렇다 치고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일을 안 하고 편하게 먹고 살아? 혹시 우리들한테 뜯어낸 그 몇 푼 안 되는 돈 이야기하는 거냐? 이거 왜 이러세요? 우리 자기가 돈을 워낙 많이 벌어서 제가 일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건데. 이 카드 보이세요? 우리 자기가 저보고 백화점 가서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마음껏 사라고 준 거예요. 저 얼마 오면 결혼하거든요. 결혼? 니까짓 게 결혼이라고 해봤자 포나마나 뻔하지. 아기도 못 가져 우리 아들이 버린 것을 어디 제대로인 남자가 데리고 가려고 하겠어? 분명 우리 아들보다 별 볼 일 없는 놈이겠지. 니까짓 거한테 카드까지 쥐어주고 결혼할 정도면 두세 번 이혼한 나이 많고 늙은 놈파인가 보다. 어머, 이걸 어쩌나. 우리 자기가 저랑 재혼인 건 맞지만 나랑 결혼하는 우리 자기는 말이에요. 아줌마 아들이랑 비교도 안 될 만큼 아주 잘난 사람인데. 우리 자기가 잘 나가는 회사 대표거든요. 얼마 전에는 잡지에서 인터뷰도 해갔다고요. 웃기지도 않아서. 너 무슨 꿈이라도 꿨니? 응? 이게 어디서 헛소리야? 아기 못 가져서 우리 아들한테 버림받아 제정신이 아니라도 그렇지
아무 헛소리를 그렇게 막 해도 되는 거냐? 아줌마야말로 헛소리 좀 작작해. 아직 제대로 기억이 안 나시나 본데 내가 버림받은 게 아니고 아줌마 아들 바람 피워서 나한테 이혼당한 거라고. 그래서 이혼당하면서 아줌마랑 아줌마 아들이랑 나한테 위자료까지 줬던 거 벌써 잊었어? 혹시 무슨 치매야? 아니 뭐야? 지금 헛소리를 하는 게 누군데? 어디 이것이 정말로 잘난 사업가랑 결혼한다는 증거라도 내놓고 그런 헛소리를 해. 자, 어서 네가 잘 나가는 사업가랑 결혼한다는 증거를 대보라고. 없지? 없어서 증거도 못 내밀겠지? 아니, 그 증거 지금 당장 직접 보여줄게. 저는 바로 제 핸드폰으로 남편이 잡지에 나왔던 인터뷰 기사와 사진, 그리고 저와 다정한 모습으로 있는 여러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함께 웨딩드레스 샵에 가서 옷을 입고 찍은 사진도요. 그러자 예전 시모는 뭐가 배알이 꼴린 것인지 약올라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자, 이거 보이시죠? 우리 잘생긴 신랑, 두꺼비처럼 생긴 아줌마 아들이랑은 다르게 생긴 것도 아주 잘생겼다고. 여기도 지금 우리 신랑이 보내준 기사님이랑 차 타고 편히 왔는걸. 그러나 예전 시모와는 더는 대화를 나눌 수 없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것도 아니고 제 말에 갑자기 배를 움켜잡더니 화장실로 달려가는 것이었죠. 아이고 배야. 갑자기 왜 배가 이렇게 아프지? 아이고 내 배. 이러다 싸겠네. 저는 예전 시모가 화장실로 급히 도망치듯 가는 모습을 보고 아주 고소한 눈초리로 쳐다봐 주었습니다. 이미 저와는 남남이 된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저의 좋은 일에 약올라 하는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르게 통쾌했거든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평생 저렇게 배 아파하며 살았으면 하는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아기 가진 엄마가 그런 나쁜 생각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바로 마음을 고쳐먹긴 했지만 말이에요. 그리고 전 그날 일을 까맣게 잊고 결혼식 준비를 하게 되었고 임신 5개월이 되던 차에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결혼식에 정말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신랑과 신부 입장을 끝나고 막 주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찌 알았는지 예전 시모가 나타나 난동을 부리는 것이었어요. 어딜 두고 마음대로 결혼해? 이 결혼 무효야. 못한다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속고 있는 거라고요. 저게 어떤 것인지 알면 여기 있는 사람 전부 깜짝 놀랄걸? 예전 시어머니의 행동에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결혼식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전 예전 시모에게 다가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남의 결혼식장 와서 이게 무슨 짓인가요? 내 아들 인생 망쳐놓고 감히 네가 새 시집을 가겠다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줌마 아들이 바람피워서 나한테 이혼까지 당해놓고 지금 누구 탓을 하는데? 그리고 벌써 잊었어요? 당신이 먼저 당신 아들 바람나서 상간녀가 임신했다고 나랑 이혼하라고 했었잖아. 그년 뱃속에 있던 아이 우리 아들 아이 아니었다고? 그것이 감히 다른 놈이랑 바람나서 아이 가져놓고 순진하고 착한 우리 아들한테 전부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거라고. 이것이 아이 못 가지는 바람에 우리 아들 바람나서 너랑 이혼까지 하고 이 모양 이 꼴 났다. 내 아들 인생 망친 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래놓고 뻔뻔하게 다른 남자랑 결혼할 생각을 해? 애도 못 낳는 것이 우리 아들 버리고 잘 살 줄 알았냐? 예전 시모의 행동에 저희 엄마와 지금의 시어머니까지 잔뜩 화가 나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 여자가 미쳤나? 당신이 뭔데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행패야? 박 여사, 아니 사돈, 이 개짓거리하는 여자가 우리 새아가 못살게 구던 그 연병난 여편네야? 맞아. 저 정신 나간 여편네가 우리 딸 애 못 낳는다고 시집살이 시킨 것도 모자라 당당하게 바람 피운 지 아들놈 편들었던 잡것이라고. 오호라. 그쪽이 이것 새 시어머니인가 보네. 어디 잘 만났네. 안 그래도 내가 알려줄 중요한 사실이 있었는데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이것이 애도 못 낳는 반푼인 거 알고 있어요? 이 할망구야,
노망난 것도 아니고 늙으려면 곱게 늙어. 지금 누구 보고 아이를 못 낳는데? 누구긴! 바로 지금 당신 아들이랑 결혼하려는 저것이지. 내가 내 자랑 같아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당장 이 정신 나간 여편네한테 직접 보여줘야겠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는 들고 있던 작은 크런치백에서 무언가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예전 시모 눈앞에 정확히 들이밀며 말했어요. 이 할망구야, 지금 이 초음파 사진이 뭔 줄 알아? 이 사진이 뭔데? 바로 우리 세아가 임신한 초음파 사진이다. 우리 귀한 손주 새끼 사진이라고. 지금 우리 세아가 뱃속에 5개월째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 뭐? 임신한 초음파 사진? 내가 우리 세아가한테 들어 당신이 얼마나 되먹지 못하고 무식한 여편네인지 모르는 건 아니었는데 아주 이건 되먹지 못한 정도가 아니고 사람도 아니었네. 지 아들 바람나서 우리 세아가 마음고생 시킨 것도 모자라 시집살이까지 시키더니 이제는 남남이 된 주제에 남의 결혼식까지 와서 행패를 부려? 세아가랑 우리 아들이 나이가 있어서 결혼식 전에 혼인신고하고 아이부터 가졌다. 우리 아가가 불임은 왜 불임이야? 누구보다 건강한 정상이라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분명히 저거 불임이라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서 아이도 못 가진 거고. 어디서 그런 잡소리를 해? 우리 아들이랑은 혼인신고하고 같이 살면서 바로 임신했는데 그동안 살면서 아이를 못 가졌다면 우리 새아가가 아니라 당신 아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겠지? 지 아들이 불임이라 아이 못 가진 걸 누굴 탓하고 있어. 우리 며느리가 아니고 네 아들이 고자라고. 당신 아들 데리고 병원 가서 검사나 받아봐. 말도 안 돼. 우리 아들이 불임이라니.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아. 우리 아들 결혼해서 아이도 가져야 하는데 평생 손주 얼굴도 못 보고 살게 생겼네. 저는 예전 시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예전 시모는 이제와 본인이 잘못한 걸 알았는지 흠칫 놀라며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 시모의 뺨을 있는 힘껏 후려갈겨 줬죠. 그리고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었죠. 이봐 당신, 나 당신 아들이랑 진작 이혼했고 그럼 우린 서로 남남이야. 그런데 이젠 내 인생에 아무 상관도 없는 당신이 뭔데 감히 남의 결혼식장 와서 행패를 부려? 네 그 잘난 아들이 바람 피워서 이혼한 건데 지금 어디로 와서 누굴 탓하고 행패냐고. 내가 네 아들 불임이라도 인간만 같았어도 같이 살았을 거야. 네 아들도 네 아들이었지만 네 아들 불임인지도 모르고 나 못살게 굴며 괴롭혔지? 당신이나 당신 아들 전부 인간도 아니야. 그러자 예전 시모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두 손으로 저를 붙잡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저희 남편이 나서서 그런 예전 시모의 두 손을 잡고 뿌리쳤죠. 그러자 예전 시모는 중심을 못 잡고 바로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이봐, 당신 오늘 우리 결혼식에 찾아와 행패 부린 거 내가 그냥은 못 넘어가. 내가 얼마나 들든 잘 나가는 변호사들로 빵빵하게 제대로 선임해서 당신 제대로 혼내주겠어. 아주 제대로 정신 차리게 해줄 테니까 앞으로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남편은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큰 소리로 말했어요. 못들 하세요? 여기 결혼식장 직원들은 일 안 해요? 저 정신 나간 여자 당장 쫓아내라고! 저희 남편의 말에 예전 시모는 결혼식장 직원들에게 끌려 식장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도 예전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이 불임이란 사실이 믿기지 않는지 혼자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니야, 그럴 일 없어. 우리 아들이 불임이라니. 내 아들이 고자라니. 아니야, 아닐 거야. 예전 시모의 소동이 있긴 했지만 그 후 남편과 저희 결혼식은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저는 정말로 얼마 지나지 않아 변호사들을 선임해 예전 시모를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등 걸 수 있는 건 다 걸어 고소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예전 시어머니는 감방에 간 것은 아니지만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으며 늦은 나이 전과자가 되고 말았죠. 사실 남편이 마음만 먹으면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며 더 할 수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중간에 몇 가지는 고소를 취하하며 많이 봐준 면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 시모에게 문제가 생겼거든요. 전 남편이 저희 부부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전 남편이 병원에 가 검사를 받아보니 정말로 불임이었고 그 사실에 충격으로 예전 시모는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고 해요. 게다가 가끔 이상한 헛소리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이 저와 이혼한 사실을 까먹고 자꾸 저를 찾으며 부른다고 해요. 밖에 나가 길도 자주 잊어버리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 검사를 해보니 치매 초기라고 하는데 저와 이혼한 후 전 남편 혼자 치매인 예전 시모를 돌보게 생긴 것이죠. 그 사실에 전 진작 이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 그러면 치매에 걸린 못된 시어머니를 제가 보살펴야 했을지도 모르니까요. 만약 예전 시모나 전 남편이 저에게 잘해주었다면 이혼도 하지 않고 예전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더라도 잘 모셨을 테지만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흐른 현재 저는 딸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 남편이며 시어머니며 저희 친정엄마며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사실 딸아이를 낳기 전부터 남편이며 시어머니며 아주 애타게 저희 딸아이와 만날 날을 기다렸지만요. 산부인과 선생님이 예쁜 공주님이라고 성별을 알려주자마자 남편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의 옷을 매일 사왔고 우리 공주님, 우리 공주님 제 뱃속에 대고 저희 아이 이름을 불렀거든요. 그리곤 저보고는 우리 집 여왕님이라고 했죠. 게다가 시어머니는 아직 쓰지도 못할 아기의 장난감을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매번 사들고 오셨었습니다. 저 편해지라고 당신이 직접 알아보셔서 입기 편한 임산부 속옷에 원피스에 화장품에 제가 좋아하는 음식까지 직접 해와 챙겨주셨으니까요. 게다가 딸아이가 태어난 지금은 친정엄마와 시어머니 모두 저희 집에 와서 거의 살다시피 하세요. 그래서 저희 딸아이 육아하는데 두 분을 너무 부려먹는 것 같아 제가 죄송해하니 두 분 다 저에게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당신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니 말리지 말라면서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 인생에 더는 행복은 없을 거라 생각하며 좌절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은 저의 행복에 감사하며 매일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물론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저희 친정엄마도 잘 챙기면서요. 그러면 이번 제 사연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